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였습니다. 네. 드루킹 네. 팍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가오는 8월 15일 네. 이미 사면은 됐고 네. 복권 네. 한마디로 정치계로 투신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는 그렇죠. 결정이 네. 지금 됐다라는 네. 것이 조선일보 일면 정치 톱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진짜 어제 저녁 이번 주가 제가 굉장히 업무가 과해가지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띠리리리 전화가 울렸어요. 누구냐 딱 봤더니만 강찬우 의원님이셨어요. 내일 일면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김경수야라고 하면서 예. 그 말씀을 팍팍팍팍 해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풀어주시죠. 자, 우리 김경수 이분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참담합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리고 또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총애를 받아서 친노 친문을 아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뼈노라고 보통 불려요. 뼈노, 네, 예. 뼈노. 보통 그래서 이 친노 친문 동네 가면은 단순히 뭐 문재인하고 약간의 인연, 뭐 노무현하고 약간의 이런 사람들은 명함을 일단 못 내미는데 노무현 젊을 때부터 모셔가지고 쭉 지금까지 왔다 이런 사람은 본인 그 안에서도 카스트가 있어요. 브라만. 브라만. 네, 브라만에 해당됩니다. 브라만에 해당되고. 선거 진골위 신라 골프 하면은 네. 육두품 있고 진골인데 진골 위에 선골. 예, 선골 위에 브라만. 선골 위에 브라만. 네, 브라만. 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그리고 전해철이 있고요. 그렇죠. 예. 전해철은 이제 노무현 마지막 민정수석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문재인 들어서도 계속 그렇죠. 실세로 계속, 군림을 했는데, 이 전해철, 김경수 요 정도 됩니다.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김경수 정말 온 국민이 경악할 드루킹 댓글. 그렇죠. 예, 이걸로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 말입니다. 그러게요. 더군다나 그 대통령 시절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선 네. 조작 아닙니까? 대선 조작. 이거는 국사범이에요. 예. 그리고 저 당 무슨 당입니까? 말끝마다 민주당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인데 예.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뭐 드루킹이라는 그 산채 드루킹 무슨 뭐 완전 그 옛날로 치면 도둑소굴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서는 산채. 공모를 해. 산채. 무슨 인격정도 그 결국 그러니까. 산도적 소굴 그러니까, 아닙니까? 스스로들이 자기 우리가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우리 범죄자야. 예.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지. 예,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예. 모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됐는데 그 인정된 데가 어딥니까?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딴 데도 아니에요. 이거 보통 민주당 무슨 이렇게 실형 먹으면 반드시 그래요. 뭐 법원이 어쨌다. 뭐 보수를 편을 들어줬느니 예. 뭐 법원이 문제다. 근데 자기네들 법원 아니야. 빼박 아니에요. 빼박. 네, 예. 김명수 대법원이 김경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누가 뭐라도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런데도 김경수라는 사람은 뭐 했습니까? 나 죄 없다는 식으로 갔잖아요. 뭐 이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 사람들 말은 참 잘해요. 뭐 옛날에 한명숙 뭐 역사의 법정에서 한명숙은 무죄. 야, 나 어떻게 네. 정말 네. 그 2억짜리 수표를 동생한테 줘서 그것을 네. 그 전세 자금으로 썼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고 확실한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가지고 무죄대 하면서 성경책 들고 네. 어떻게 거기에 순결한 그렇죠. 백합꽃을 들고 나와요. 나 그렇죠. 정말 백합꽃에 대한 모욕이고 성경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 좌파들 말하는 거를 이렇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 화려한 미사 여구는 예. 오히려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가릴 게 많고 감출 게 많으니까 미사 여구를 또 저렇게 화려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경수 여사처럼 감출 게 없으면은 허름한 공책에 저렇게 다 써서 보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다 뭐다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함부로 공개 못한다 뭐 이런 이상 해괴 망측한 쉽게 말하면은 특활비 빤스런 아닙니까? 빤스런. 그렇죠. 도망 못 해가지고 그렇죠. 서울고등법원 장에 점에서, 도장이 없으면은 아무도 못 보게 봉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이건 말도 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악용을 남용할 사람 남용 자신의 사적으로 이렇게 다 전용한 것을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면 그 대한민국이 뭐가 됩니까? 대통령부터 범죄자 비호하는 그런 시스템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자, 이런 사람이 이번에 이제 실형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복권은 참여는 됐습니다. 참여는 돼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 그때도 보면 말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뭐 그러니까 네. 난 뭐 바로 난 뭐 요청한 적도 없어. 뭐 그리고 뭐 이런 그래놓고 또 나갈 땐 낼름 나가. 그래. 어쨌든 뭐 안 나갈 것 같이 막 버티더니 그럼 본인이 계속 안 나가든지 그렇게도 안 하고 하여간 그냥 또 낼름 받아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뭐 내가 이뻐서 사면했나? 뭐 지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했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디 영국 가서 있다는데 이분 지금 반성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사과한 적이 한 번이 없고 내가 한 게 죄가 아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저는 복권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예. 너무 유감스럽고 둘째로 지금 민주당 행태가 과간입니다. 며칠 전에 바로 이재명 최고 최측근이라는 정성호라는 의원님이 방송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권 분열 책동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은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네.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뭐 같은 민주당인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지금 민주당에 사실 그 얘기하죠. 민주당에 뭐가 없다? 민주가 없고 네. 국민의힘에 힘이 없고 그렇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친명 갈라치기 하느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 거 없고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오로지 나만이 1인 지도 체제, 1인 지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친노의 구심점이 될 김경수를 복권시켜주면 바로 대권 주자로 등극하면서 아하. 나를 위협할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 대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당장 하루하루 아하. 앵벌이식으로 지금 방탄해야 되잖아요. 예. 방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75명의 의원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이재명만 따라야 되잖아. 근데 벌써 김경수가 이제 정치 자격을 획득하면 내일이라도 대선이 열리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죠. 이 175명 중에 가만히 보자. 이 이재명 맨날 사법 리스크. 예. 그다음에 우리는 무슨 명색이 국회의원이 맨날 이 사법 리스크 방어하느라고 맨날 팔리는 전무하듯이 거지. 소집돼 가지고 맨날 손들어주고 야 이거보다는 사법 리스크가 어쨌든 해소가 된 유죄 먹었지만 이제는 다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된 김경수 붙자 여기 붙자. 그렇죠. 이제 대안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175명 매일 이제 저는 이제 투표장 들어가서 나오기 위해서 방탄을 못 하는 거예요. 요게 당장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번에 정성호가 저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 실은 대통령한테도 이런 의중이 전달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지금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아예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그래도 민주당 안에 친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임건영도 있고 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숨만 죽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고민정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김경수 사면해야 된다. 예. 유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하. 이 고민정이라는 분이 최근에 금투세, 그다음에 종부세. 이거 지금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예. 뭔가 중도층 끌어안으려고 이거 좀 풀어주자 뭐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에 친문계는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그렇죠. 그거 약간 그렇잖아요. 예. 친문계는 지금 진성준이 그게 노무현 문재인이 종부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무현은 종부세 만들고 문재인은 종부세 막 엄청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랬더니 집값만 엄청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파동 나고 예. 나라 망치고 예.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 후에다 보니까 이제 고민정도 그거 반대를 해야 되는데 예. 찬성해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예. 약간 그거를 이제 좀 상기하려고. 대신에 그러면 우리 식구 김경수 내가 이 사면 복권 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 눈치 보고 저러고 있는 건지 또 그다음에 이재명 말로는 노무현 정신 이러면서 뒤로는 이 친노 친문 하나도 안 봐주는 것은커녕 아예 복권 못 되게 지금 그렇게 좀 해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염정혜님 네. 김바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김경수 하니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드루킹이 바둑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은 뒤에 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정말 맞습니다. 정말 바둑이를 복권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진짜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참 이것도 정말 골 때리고 황당한 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둑이가 왜 깜빵 가게 됐느냐. 음. 그 당시에 댓글에 뭐 이상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예, 민주당 대표. 민주당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게 드루킹 특검 해가지고 막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핵심이 누구였냐? 자기 편이네. 자기 편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취재를 했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정말 그때 얼마나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요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지금 네. 그 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이렇게 도대체 김경수가 누구야? 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의 황태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조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조국이가 없었으면은 문재인과 노무현의 황태자는 사실상 김경수였을 정도로 그만큼 정치적 비중이 아니, 높았었던 거 그때 아닙니까? 이미 저 집권 초반에 양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국은 예. 민정수석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의원이었죠. 예. 김경수 의원은 이제 그때 여의도 국회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예. 5인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원래 최측근 그룹 5인 모임이 예. 맨날 그 경희궁의 아침 예. 이런데 거기 아침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너서 그 해가지고 핵심 중에 핵심. 이 사람들이 메모를 전달하면 예. 그게 그대로 국정에 반영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보면 조국, 김경수 양축이었고 특히 예.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김경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뻐했다는 또 김경수 부인이 예. 또 그렇게 김정숙 여사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김경수 부부를 김정숙 또 여사가 되게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김정숙 여사가 좋아했다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추미애 대표 때 이른바 똥볼이죠. 똥볼을 차게 됐는데 저는 그게 왜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때 바로 우리 저 누구야 저 최민희 저 누구죠 그 추미애 대표를 모셨던 미디어 팀 관계자 최민희 그분이 저랑 같이 방송을 출연하고 있었어요. 저랑 좀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하필 그날이 바로 그 이제 드루킹이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갖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툭 치면서 어우 이거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근데 과방위 위원장 근데 왜 이거 어떻게 왜 그랬더니 우리는 맨 처음에 이게 삼성이 이렇잖아. 그래서 왜 삼성이 그랬다고 생각하냐. 그때 아마 이재용 회장이 깜빵에 있었던 때인가 아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맨날 지금 우리를 음해하는 막 이제 그 댓글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댓글은 뭐냐면 이제 김경수가 이른바 오사카 조경수 안 주니까 이제 빡쳐가지고 막 빡쳐서 이제 예. 문재인 막 김경수 막 이제 엄청 때리는 댓글을 막 김경수 오사카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도대체 이런 댓글을 막 하는 이 조직적인 세력이 누구냐.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좀 지리멸렬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자유한국당 이놈들이 이제 제1 혐의자지만 능력이 지금 안 돼. 그렇죠. 지리멸렬한 놈들이 할까? 그럼 이 정도의 지금 조직력을 갖춘 배우가 누구냐? 삼성이다. 왜 삼성이냐?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마구 공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위축시켜서 그래서 이재용을 빨리 깜빵해서 빼내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 삼성을 알고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야, 참 약간 박론으로 빠졌습니다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무현 재단이 있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게 유시민이었고 거기에서 사무총장인가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노 적자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까지도 댓글 공작 부분에까지도 깊숙하게 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문재인 대통령의 아마 그 선거 전 과정을 가장 속속들이 관여하고 그 이제 도움을 했던 사람은 김경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여권 내부에도 이게 지금 충격받아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어제 저녁에 당장 이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좀 놀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의 지금 측근이 대표적으로 김종혁 최고위원이 있고 심지어 이제 조직부총장이 있는데 그 김종혁 최고위원 쪽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뭐 한 대표 입장은 뭐 나온 건 없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개인 사견을 전제로 말하는 건 본인은 반대다.
범죄자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그런 댓글 공작의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를 이렇게 일찌감치 사면도 사실 그런데 복권까지 한다는 거는 반대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가지 걱정은 이게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필연적으로 야권 분열의 소재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런 그 청와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청와대의 결정에 네. 득과 실 네.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자, 득은 뭐 그냥 그대로 설명이 되죠. 당장 이제 이재명 세력이 놀라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분열 가능성이 높아졌죠. 당장 친명 친문계가 이제 좀 어깨를 펴게 됐고요. 당장 지금 오늘 아침에 비명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전병헌 대표가 좀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예. 전병헌 대표는 이거는 조국 그 개헌식단 대표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얼마 전부터 목소리 특히 이제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가 가장 먼저 치고 나왔고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병헌 조국 회동. 지금 전병헌 조국 회동을 해서 두 분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김경수 복권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가 제1야당 민주당을 건너뛰고 지금 민주당은 대표 최측근 정성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을 건너뛰고 네. 지금 군소 야당인 조국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미래는 지금 의석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당들의 요구를 받아준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여소야대 정도가 아니고 여소야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거야 중에 다 빼고 군소 야당에 이걸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야권 분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국 전병헌 이런 분들이 이제 힘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 이제 득이죠. 어떻게 보면 득인데 실이 아까 이겁니다. 당장 한동훈 대표 측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결코 좋은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과 용산의 입장이 살짝 뭔가 다를 수가 있고 엇박자인 듯한 느낌이라는 그렇게 거죠. 지금 이제 조율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복권 자체의 유감 표시보다는 김경수 때리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복권이라는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유럽에 있으면서 그렇죠. 내가 언제 해달라고 부탁했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무죄다라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무죄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면 복권하면 국민 앞에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복권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또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 김경수 때리기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제가 양쪽 들어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벌써부터 양쪽이 특히 한동훈 대표 쪽에 용산에 각을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있는데 그러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면 복권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헌법상 인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앞에도 댓글에 나왔습니다만 이 김경수에 대한 복권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서 무참하게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을 당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일부에 대한 사면 복권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 비중을 따졌을 때는 그 비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권에게 큰 선물을 주는 건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실 지금 그거를 마치 지금 일각에서 무슨 조윤선하고 빠터 뭐 이런 건데 빠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선 그러니까. 죄질이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조윤선 이분은 김경수 이런 거 사면 복권 안 해도 이번 얼마든지 복권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제 조윤선 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김경수를 해줬다. 이건 전혀 가당치 않은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요. 반성도 전혀 하지 않고 또 범죄의 질을 보자면 돈을 먹고 성범죄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 국사범 아닙니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점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사면에 이어서 복권도 지금 좀 약간 저는 복권을 할 수도 정치적인 고려 끝에 이제 복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시점이 좀 빠르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총 선거도 내후년이고 이런 건데 과연 지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것이 야권의 이제 아까 저는 야권 1극 체제 구멍을 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여권이 이 그렇죠. 문제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좀. 그렇습니다. 요게- 결국 그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네. 야권이 어떻게 보면은 일극 체제를 분열시켜서 네. 결국은 현재의 어떤 교착 상태, 네. 어떻게 보면 정치 쟁점 법안에 대해서 예, 네. 도돌이표를 잃는데 네. 그와 같은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결국 네. 이재명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함으로써 네. 현재의 어떤 이 데드락 같이 이 체스의 빅 같은 그런 상황을 끊을 수 있는 하나의 신의 한 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교착 상태는 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 어떻게 보면 3년 뒤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야권 측에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악재가 아닌가 그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정말 양날의 칼인 거예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화가 나가지고 어저께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얘기는, 예. 거기서 이럴지도 몰라. 합의문에 잉크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 뒤통수를 때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그래서 협치 안 해. 예. 다 합의고 뭐 이럴 수도 끝까지 있고. 가버린다 이렇게. 또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담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야 내 목표는 어떻게든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막 던져가지고 탄핵 뭐 되든 안 되든 막 던져가지고 막 입법 폭주 해가지고 예. 대통령 빨리 끌어내리고 예. 조기 대선한다 이제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조기 대선 그 이제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조기 대선을 하면은 이 민주당에서는 나밖에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내일이라도 김경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조기 대선을 해봤자 이제는 이재명과 김경수가 경선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보세요. 전당대회 이번에 투표를 얼마 나왔습니까? 20몇 프로 나와. 20몇 프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지금 100% 중에 거의 70%가 네. 너 그래 알았어 너 잘해봐 나 몰라 나 더 이상 네. 신경 끄겠어. 지금 얼마나 이재명 대표 등을 돌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네. 그냥 꼰도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여야정 협의체니 뭐 이제 예, 예. 민생입법 합의했는데 오늘 또 이게 터지는 바람에 지금 내 생각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오늘도 영수회담도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제 막 던져로 계속 했는데 네. 성과는 없고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들이 고마해라. 이제는 필요하지. 그리고 지금 민생입법 쌓였는데 우리 네. 죽겠다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김경수를 한 방 먹고 영수회담 안 박는 것도 한 방 먹고 양수로 이제, 그냥 예. 지금 차로포로 그냥 막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의 가장 화려한 대관식이 돼야 할 이 8월 전당대회는 18일 전당대회가 이게 반당대회를 네, 넘어 네. 지금 거의 뭐 한 5분의 1 네. 대회밖에 안 되잖아. 전이 그렇죠. 아니라 네. 5분의 1 당 대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 음. 또 이재명에 대한 관심은 뚝뚝 떨어지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올림픽이 네. 참 정말 젊은 친구들이 선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네, 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그런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23 전당대회 막 열심히 싸우고 네.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죠.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전당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관식이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대관식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이고 저는 그래도 김두관 이분은 조금 장사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보니까 저 김두관 솔직히 이름 좀 그렇습니다. 이제 관에 들어간 분 아니냐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예. 걸로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 이제 그 어떤 인지도를 쌓았고요. 예. 역시 우리나라 정치는 말입니다. 이 권력자한테 좀 덤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덤비지 않고 또는 권력자한테 피해를 입든지 그렇죠. 덤비든지 이래야지 이게 국민들이 존재감이 생기는 것이고. 항상 우리 국민들께서 이 균형 감각이 워낙 뛰어나셔가지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균형추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그 반대편인 윤석열 정부에서 니네 하도 균형추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 넣어줄게.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라고 한다면은 네. 어쨌든 간에 정무적인 고려와 함께 그 김경수라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잡범이 아니라 국사범인데. 국사범을 이제 이렇게 사면하고 복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조금 가치 문제도 예. 조금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우리 댓글 보면 너무 재밌어요. 꽃 피는 산골님. 네. 점당 대회. 네, 그렇죠. 야, 이게 점당 대회. 그 점이 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제가 더 이상 되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예요? 0.2 당대 좀 되네. 전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이 뭐 거시기에 있는 점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요. 네. 어쨌든 뭐 저희 품격 있는 우리 멜콩 TV에서 그럼요. 더 이상 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쭉 우리 주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신의 손, 신손님, 네. 그리고 또 금사원님, 네. 또 송옥숙님, 이뭉이님 네. 등등 많고요. 네. 아까 봤더니만 주우식님, 네. 찬호 삼촌 안녕하세요 했는데 혹시 주우식님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삼촌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친근한 네, 이미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이웃집 형님 같은 네, 우리 강찬호 아이고, 의원님 오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저희 금요일 날 우리 네. 멜콩 TV가 더욱더 이렇게 힘을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 김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요 채팅창에도 봤을 때에 맑은 산소님도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사면은 일단 됐고 복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지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하반기 전국 구상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이 다가오는 8월 15일 이 그 사면 복권의 부분이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국민의 통합 메시지 그리고 또 민생을 방점을 찍는 사면 복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요. 아마 내부적인 어떤 많은 좀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통합 행보에 대해서는 높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정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두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코인 거래하던 인간이나 본회의장에서 세비 받으면서 자기 형사사건 준비하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게 온통 그거밖에 없으니까 김남국이는 이제 코인 어허.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회장에서도 예. 하다못해 본회의 같은 경우는 좀 네.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는 그냥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조차도 코인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게 뭐 사실 법인카드 공적 자산을 마구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본 회의장에서 공무하는 시간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습관성 공적 자산 사적 유용 증후군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가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연한 척하는 거지 온통 머릿속에는 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가려고 아하.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제2의 김만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같이 한 건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권순일 김만배가 이제 권순일이라든지 이런 법관들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그 김만배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계에 보면은. 그러니까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빠져나가려는 노력 하나.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공천 중개 대부분 다 한총련 애들 아니면 예. 그다음에 이제 법조계 인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고 나갈 데모할 사람들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법조계로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빠져나갈 예, 국리하는 한쪽 한 반면에 한쪽에는 뒤에서 공 한번 좀 세워봐라 인맥 동원해서 예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제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예. 좀 전에 제2의 김만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예. 김만배가 여론을 조작하고 비타 500인가 병 예. 들고 가가지고 권순일이 6번인가 찾아가가지고 예. 작업한 다음에 무죄 받았는 그런 뒷작업을 예. 하는 제2의 김만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죠.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예전에 2002년부터 예. 습관적으로 뭐냐면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 옛날에는 최초로 PD한테 뒤집어 씌우고. 예. 2002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기가 패턴이란 거네요. 자기가 그 최초로 PD를 불러놓고 제보하고 어허. 그래놓고 난 다음에 최초로한테 또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제보한 사람이 더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어허. 아무래도 그렇죠. 최초로 PD는 이게 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이제 하니까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재를 이게 취재거리가 될까 안 될까 이제 해본 건데 그거를 최초로 PD가 전화를 했지만 자기가 이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검사인 것처럼 아무것도 자칭해서. 문제 없다. 네. 아니 그 걸려봐야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변호사 말 믿지 뭐 누가 믿겠어.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최초로 PD가 막상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찾아가 보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저 최초로 PD가 부인이 전화했대요. 전화했더니 나한테 이 전화 왜 했냐는 식으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예. 마 이래놓고 막상 전화했더니 그래서 저 이재명 변호사한테 전화해봐. 그랬더니 그래서 와이프가 전화한 거예요. SOS를 친 거네. 예, 그래서 전화했더니 나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면회 가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최초로 PD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거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02년부터 그렇네요. 나온 거고 손절하고 이게 2002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대장동, 백현동 얘기하는데 2002년에 있었던 것도 현재 예. 분당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는 예. 정자동의 모 주상복합 아파트 예. 종상향과 관련돼서 예. 그런 일을 꾸몄으니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는 예. 일 예.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앞에 여론 조성한 다음에 예. 자기한테 불리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싹 버리고 자기는 쏙 빠지는 일 예. 이런 패턴이 똑같다는 거네요. 똑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옛날부터 남을 시켜요. 어허. 그러니까 최초로 PD를 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방송 안 된다. 처음에 이제 최초로 PD가 그거를 이제 전화했던 거를 이거 방송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폐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아이템이 다 사는 아이템은 그랬더니 아니니까. 네. 이재명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제보하는 걸로 누군가가 제보하는 걸로 해서 아하. 이거를 쓰면 되지 않겠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네. 제공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영상에 보면은 이재명의 뒷모습 있잖아요. 아하. 이재명이 이렇게 주고 관계 아는 이재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딱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예.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때 그랬다는데 이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허. 이 제보단 척하는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영상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늘 남한테 시켜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쏙 빠지고 예, 이게 습관입니다. 참 진짜. 그리고 이번에 그 여러 언론에 났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슈가 본 회의장에서 위에 올려놓으면은 또 딱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컴퓨터 화면이 있는 그 밑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상에 보면은 책 넣어주는 곳 같은 그런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탁 숨기고 자기 휴대폰으로 변호사가 보내온 변론 요지서 같은 것들을 싹싹 보는 것이 뒤에서 찍던 매의 눈, 이 기자들 카메라에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에 지금 그 본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서 통과시키고 했던 이른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게 심의 의결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뭐 당론으로 해야 된다, 근로자를 노동자를 위해서 뭐 한다라고 해놓고는 밑으로는 지사건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노란봉투법을 문재인 때 예.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면 통과시키지 네네. 문재인 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사회 혼란이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원청업체한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원청에 가서 이 실질적 고용자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 하청업체 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책임을 면제받는 거죠. 예. 그리고
원청인데 요즘에 원청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칩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뭐 엔비디아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군데에다가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재를 납품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하이닉스 뭐 삼성 이렇게 삼성. 되는데 아무데나 가서 데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그래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얘기가 있군요. 예, 이거 가가지고 이제 한 번도 회사에서 못 본 직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사를 뒤집어 엎고 두드러 부수고 그래도 이제 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를 왜 하느냐? 왜 하죠? 사회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이 정부가 못해서 아. 이렇다고 하려고 뒤집어 하는 씌우려고 겁니다. 한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야. 예?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문재인 때 지들이 하지. 예. 그래놓고 그때는 안 해놓고 안 하죠. 지금 와가지고 왜 해?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분란을 만드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상 이제 이런 걸로 막 터지면은 자기들은 모른다. 대통령이 못해서 그런다. 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재명 이런 거를 잘해요. 이런 거. 음. 이런 짓을 잘하는 게 뭐냐면 일 잘하는 겁니까? 예? 자기 성공하려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지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결국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예. 똑같구나. 예. 예. 이거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고 나라 망한다니까요, 진짜. 예. 지금 대기업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다 떠날 거예요, 이거. 그렇죠. 최근에도 백만장자급들이 해외로 이민 가는 예.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 그 페로니즘 때문에 예. 전부 다 저기 아르헨티나를 떠났잖아요, 부자들이요. 예, 그렇죠. 예. 뺏기고 누가 삽니까? 예. 이거 불법적으로 뺏기고 누가 살아요? 세금 다 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개딸들 하는 이야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부자 거 뺏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죠. 공산당원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 뒤집어 엎고 다 노동자 거고 예. 그 자본가들 그 인정 못해하는 그런 근거를 그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의 정책을 따라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했어요. 초기에 무슨 뭐 베네수엘라 찬양하는 기사들이 좌파 언론에서 엄청 많이 나왔더랬어요. 예. 그게 이제 2007년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했는데 이게 2017년, 18년 쫄딱 망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는데 차베스 정권의 정책을 따라했고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도 이게 저기 그 25만 원이 차베스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25만 원 이렇게 나눠주자라는 그런 부분 또한 결국 그 부세에다 짐 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짐 주는 것이고 한마디로 매표 행위죠. 돈 주고 21세기판 고무신 선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려운 분들 아니 25만 원 준다는데 왜 그걸 못 주게 막아?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내가 25만 원 달달한 사탕을 받지만 그 뒤에 후폭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25만 원 받는 것 같지만 나는 25만 원이지만 그 돈이 한꺼번에 13조나 되는 돈이 전국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사 먹는 밥, 내가 사 먹는 이게 전기, 내가 타는 버스 값으로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디젤 기름값으로 그대로 환원돼가지고 내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25만 원 주는 건 이재명이 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해서 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다에 가면은요 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제 표류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물이 많은데 뭔 걱정입니까? 물 드세요, 바닷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좀 이따가는 그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네. 훨씬 더 갈증이 더 생기고 예, 이 뭐냐면은 이게 그 저기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닷물 마시라는 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봤더니만 새로운 우리 그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댓글 적극적으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정호민님, 라떼조아님, 또 꽃피는 산골님, 또 정영주님, 또 백한님, 겨울이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문명옥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꽃피는 산골님은 서울은 비가 오는가 봐요. 여기는 강원도인데 햇빛이 쨍쨍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 정말 대한민국 좁다고 하지만 결코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유럽으로 치면은 우리가 정말 뭐 프랑스만은 적다라고 하지만 유럽 어떤 나라보다도 영토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정말 인구 1억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국력이 우리가 얼마나 선진 시스템 하에서 살고 있는지를 정말 절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번 프랑스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그런 또 즐거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JS 파크님, 운동권 할 수 있는 게 나라 전복분, 베네수엘라, 퍼다 주다가 망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단순히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망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미스 유니버스 하면은 단골로 1등 하는 것이 베네수엘라 미녀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데 그랬어요. 예. 베네수엘라가 망하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던 처녀들, 우리의 딸 같은, 우리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 멕시코로, 미국으로 정말 몸을 팔러 가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서 연명하는 것이 지금 차베스 시스템, 좌파 시스템인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어둠의 동굴로 이끌어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이제 차베스 정권 들어오면서 차베스가 이제 뭐냐면 저기 최저임금 있잖아요. 네네. 최저임금을 10배까지 올려줘요.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면 2천만 원 올려준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음흠. 처음에는 좋지만 이게 이제 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고 그렇죠. 그러다가 국가에서 못 대준 거예요, 돈을. 음흠. 그만큼 못 대주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약국이 나중에 음흠. 약국이나 병원도 다 무료로 해줬거든요. 다 무료야. 다 무료로 해줬는데 그 제도가 또 우리나라 똑같은 거 예. 아니에요? 무상급식, 무상의료, 예. 무상 시리즈, 기본 시리즈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해놓는데 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병원에 약이 없어. 음흠.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 하루에 970원입니다. 일당이. 음흠. 그러니까 10배를 올려줘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간당 우리 돈으로 970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해외로 나가서 정말 몸을 팔아갖고 네. 예 돈을 집으로 보내는 네. 이런 지금 안타까운 거고 이번에 그 차베스의 후계자였던 네네. 그러니까 버스 운전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예, 그 대통령이 저기 요번에 이제 지금 지금 차베스의 동상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랬던 다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선거 부정에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난다라는 네. 자체가 정말 그런 나라를 모범 삼아서 그런 정책을 모범 삼아서 대한민국을 좌파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민주당 정권 20년 그런 헛소리 하다가 5년 만에 정권 교체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구했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여러분 이재명이 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한테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랬더니 네.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돈을 기축 통화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돈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화폐를 기축 통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희가 어릴 때 부루마블 돌아가는 돈으로 실제 쓰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정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무슨 탈원전 한다고 하는데 왜? 했더니만 이게 영화를 봤더니만 이 그 원자로가 위험하대. 이런 식으로 해서 탈원전을 만들었다는 이런 진짜 시시껄렁한 얘기가 현실화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원자로가 네. 원자로가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네. 그 자연재해 네. 정말 그 진도 9 정도의 지진 네. 아니면은 원자 폭탄을 맞아도 네. 이게 원자로가
그렇게 쉽게 아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제트기가 날아가지고 박아도 멀쩡해. 멀쩡해요. 예, 실험하잖아요. 그 정도의 이게 원자 폭탄을 맞아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 원자력 발전이 정말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저부하의 전력을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그래요. 지금 보면은 우리 그레이스 김님 찍어내 돈 뭐 하듯이 정말 돈 복사 해내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찍어낸 돈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예.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은 예. 돈 풀면 되는 거예요. 돈 풀면 총선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아, 100조 풀지 뭐. 지금 30%안 네. 된다고 조롱하는데 우리 13억이 아니고 왜 25만 원이고 왜 100만 원은 못 줘? 1000만 원은 못 줘? 다 풀어. 아, 이거 그러면은 저기 누구야? 거기 있잖아요. 거기처럼 한 1억씩 주고 10억씩 그렇죠. 주면 예. 되지. 그러면은 지지율 50%로 올라갈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25만 원 한 가구 100만 원 이런 일에 반응한다는 것. 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무조건 반대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없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 KDI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포퓰리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안 된다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를 스마트하게 해서 국민들의 민심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그 윤희숙 전 국회의원의 경제 전문가의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13조씩 1인당 25만 원 주는 것 최근에 그 얘기도 있잖아요. 13조를 만들어가지고 뿌리려고 하면은 현금을 주기가 어렵고, 그거를 민주당 말대로 그 지역화폐로 하는데, 지역화폐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플라스틱 카드 만들고 그 행정적인 데 수수료만 한 1350억 정도가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전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했던 코나이 그런 회사를 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많은 한두 푼도 아닌 1000억이 넘는 돈이 그런 좌파들 뒤로 해서 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또 저수지 삼아가지고 3개월 할 것이 안에 또 아니냐. 3개월 안에 안 쓴 거는 다 낙전 수수료를 해가지고 받아먹게 되는 이런 식의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건지 정말 국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머리가 잘못됐다. 예. 그 머리를 믿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뭐 이재명이 우리나라가 기초통화국이 되면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만든 정책이 네네. 경제학자들 모두 다 반대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실행한다는 게 이게 무슨 국가가 실험 대상도 아니고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포퓰리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무려 400조 이상이 그렇죠. 빚이 늘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천조국 된 거 아닙니까? 빚 천조국.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문재인 때 물가가 거의 2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라면 한 그릇 한 3,000원 정도 먹었는데 지금은 5,000원, 6,000원 합니다. 요즘 김밥에 라면 10,000원 합니다. 10,000원이에요. 예. 예. 예전에 한 5,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0,000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기 그 김밥 천국에서 라면에다가 김밥 먹으면 한 5,000원이면 됐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10,000원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급은 2배 올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2배만큼의 월급이 오르지 않았으면,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은 2분의 1로 줄어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 거 지금 옛날에 100만 원 받던 게 지금 120만 원 받아. 이것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서민들을 훨씬 더 자극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왜냐?
부자들, 쉽게 말하면은 현금성 자산 외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게 인플레이션 해증 효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는 만큼 자산이 가격이 오름으로써 그 재산의 어떤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월급만 받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올라갔던 만큼 우리 월급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돈 풀어줘. 나한테 25만 원 온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돈이 풀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면서 내가 사 먹던 김밥 천국의 김밥 값이 이제는 4,000원에서도 4,500원, 5,000원이 되면서 한 달, 두 달이면은 내가 받았던 25만 원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역 상품권 해가지고요. 지역 상권 살리자고 해서 지역 상품권 만들었잖아요. 자, 한번. 제일 잘 아시지. 예. 경기도 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자, 예. 지역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성남시만 한다. 예. 그러면 우리 시 사람들은 성남시 사람들은 성남만 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쓰고 다른 시의 사람들도 성남시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말하자면 국제구역 블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제무역도 그렇죠. 뭐냐면 블록화되면 완전히 다 실패하는 게 뭐냐면 너도 나도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상품권을 만들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성남으로 옛날에 와서 돈 쓰던 사람이 성남으로 와서 돈 와서 안 써요. 왜냐? 자기 있는 지역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딴 저기 갈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남에 와서 쓰는 사람이 성남에 와서 안 쓰고 전부 다 나는 하남시에서 쓰고 성남시에서 쓰고 다 이렇게 블록화되면은 오히려 경쟁력만 잃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남시만 있을 때는 성남 시민들이 우리 상권을 이용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너도 나도 생겼을 때는 이건 절대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오히려 정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아주 규모 좋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능력이 좋은 이런데도 블록화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무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WTO 그렇죠. 체제가 생긴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블록화됐다가 그것을 이제 FTA 체제로 해서 자유무역 서로 예. 이게 장벽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데 거꾸로 지금은 장벽을 세우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동네마다 장벽을 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5월님 맥심 커피 5,000원 하는 것이 현재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라는 얘기. 정말 서민 물가가 오름으로써 결국 가만히 앉아서 내 재산 뜯기는 효과가 생긴다는 이 인플레이션의 역설 정말 한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라떼 조아님, 유동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말은 IQ 80 이하들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80만 넘은 사람이 들을 때는 저거 말이 안 되는데라고 다 누구든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진영 논리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맞는 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축통화 같은 경우도 브레튼 우즈 체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금의 70%를 확보했을 때 브레튼 우드 체제가 생겨 가지고 그게 금치원 1온스당 35달러 이게 이제 그거의 기준으로 돼 가지고 만들어졌다가 71년도에 이게 이제 금치환이 없어지면서도 뭐냐면 이제 기축통화로 유지가 된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오늘부터 우리나라 돈 기축통화 중국도 기축통화가 안 됩니다. 중국 돈도. 애를 쓰지만 안 되죠. 네네. 결국 현재로서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그 EU의 유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무시하지만 일본의 엔화까지 그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그게 왜 엔화가 왜 기축통화 준기축통화로 인정받냐면요. 엔화는 미국 달러하고 무한정 무기간 통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하고 엔화를 갖다가 엔화를 무한정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1년간 한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맺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무한정 무기간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기 때문에 일본 엔화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엔화는 달러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만큼의 어떤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일본이 어떻게 보면 엔화가 기축통화로 되는데
대한민국 물론 뭐 무역 전 세계 무역 7위까지 올라가는 예. 대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예. 아니다. 예. 정말 얼마나 국수주의적이고 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예. 전 세계의 어떤 무역 그 돈의 흐름에 대한 무지한지를 그 예. 얘기 하나로도 우리가 대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뭐 거시경제나 뭐 미시경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뭐 별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 쪽이 네. 이 25만 원, 이거 오늘 25만 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에게 2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현찰로 받으실래요? 쿠폰으로 받으실래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 박 대표님, 현찰로 받으실래요? 현찰. 쿠폰으로 받으실래요? 현찰. 그럼 왜 현찰이 좋아요? 아, 현찰이 쓰고 뭐 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 쿠폰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통해 가지고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네. 정부에서 이거 어. 운영하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네. 현찰은 유동성이 짱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냥 물건 살 수도 있고 네. 바로 지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 선거 유세 말기쯤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주겠다고 신사임당 5만 원짜리 5장 들고 흔들었죠. 그거 보고 표 찍은 사람 많습니다. 네? 있대요. 진짜 제가 있다고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네. 야, 이재명 민주당은 돈 준대. 25만 원. 야, 저거 찍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현찰로 안 오고 지금 쿠폰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쿠폰. 네. 민주당이 지금 국회 통과시키려고 하는 통과시켰나? 25만 원 민생 통과시켰죠. 회복 지원금. 노란봉투법하고. 통과됐죠.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겠지만 네. 민생 회복 지원금이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디테일을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악마는 무슨 디테일이 꼼수가 있어요. 있는지. 무슨 꼼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지급 방식을 보니까 요 앞에 코로나 시기에 지급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신용카드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쿠폰으로 받아서 쓸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100% 맞아요. 쿠폰으로 받아서 써야 된다. 맞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사랑 그게 네. 뭐 이 쿠폰으로 나옵니까? 이게 이제 뭐 이 경기도 주민이셨잖아. 경기도가요. 네. 저희 성남시도 네. 이게 성남사랑 상품권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걸 이제 상품권을 통하면 이제 어떤 회사를 운영 회사를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그 시끄러웠던 코나이. 코나이, 네, 코나이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계속 이제 운영하면서 그 회사의 지금 그 자산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재명 시장 때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고 코나이에 뭐 누가 근무한다 뭐 말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나이도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들여다보면 엄청날 것 같고요. 이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며칠 전에 배승희 변호사가 YTN에 나왔을 때 누굴 불렀냐면 정성호. 정성호. 네, 진명 정성호. 네, 완전히 복심이잖아요. 이재명 복심.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배승희 변호사가 한 건을 했더라고. 뭐라고요? 이걸 얘기한 거야. 운영수수료 1,430억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무슨 그 중간에 업체가 뭐 있다고 이러니까 어리버리 어버버 하다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제가 보니까 요거 국민의힘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요거 공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원래 그 방앗간 옆에 가면 콩고물이 좀 떨어집니다. 네. 아시죠? 방앗간에는 콩고물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기도 지역 성남 뭐 상품권? 성남사랑 상품권. 그것도 네. 뭐 쿠폰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그것도 이제 앱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저거도 있고 지역 화폐도 있고 예. 지역 화폐도 저희가 살 수가 있어요. 어. 농협에 가서. 예.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앱이 있어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할인 받아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10%씩 할인 받아가지고 사거든요. 그럼 100만 원어치 1인당 살 수 있는 금액은 있죠. 그 50만 원이면 45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보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는 게 이 운영사를 코나이라는 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 수수료가 또 엄청나게 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코나이라는 회사가 네. 그런 성남사랑 상품권 사업을 대행해 주면서 그렇죠.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수수료를 먹는 거죠. 쉽게 한 브로커 피를 받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그게 엄청나다는 그게 거죠. 1.1%? 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1.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1%. 그러니까 25만 원을 국민들한테 주면 13조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산이. 이 13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수료가 1,430억 원이 와. 운영 수수료 아니냐.
이제 이게 지불되는 거예요. 운영회사에. 편의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네. 1.1%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네. 1,430억. 네, 그렇죠. 1,430억을 앉아서 버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25만 원 받는 거는 별게 아니지만 네. 별게 아니지만 그걸 중개 수수료로 챙기는 회사가 1,430억을 땡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선심 쓰고 25만 원씩 각 가정이면 사람당이면 뭐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도랑치고 가지 잡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1,430억 원이 다 운영회사에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참 이게 또 이런 것도 냄새가 있습니다. 나죠, 냄새가. 이게 보면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나가게 되면 네. 4개월 동안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네, 맞아요. 4개월 동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큰 저수지 이야기니까 화천대유 생각나네 또. 그러니까요. 우리 또 저수지 그 이게 저 이재명식 이거 저 개발 사업이 다 이런 식입니다. 아, 저는 저수지가 진짜 저수지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식이에요. 네. 저수지에다가 돈을 모으는 4개월짜리 13조 원을 때려 넣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한꺼번에 안 빠져나간다고요. 네. 서서히 빠져나가거든요. 네. 근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 코나이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한꺼번에 안 빠져나가니까 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조 원이면은 네. 13원 전에 10%면 1.3조 원이고 맞아요. 1%만 해도 1,300억 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거기서 수백억 원을 빼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자면 안정적인 채권 투자, 응? 맞아요. 코인 이거 코인 했다는 거 투자도 아니에요? 하잖아. 네. 그래서 그때 코나이가 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예.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 지역화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가 이제 그때도 코나이였는데 이때 그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가지고 채권 등에다 투자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2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수익을 또 올렸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저 제로님 네. 보세요. 남은 잔액도 어마어마한 돈 아 납니다. 맞아요. 그 잔액도 이게 4개월이 지나면은 네. 제가 25만 원 다 못 썼지 않습니까? 맞아요. 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그 맞아요. 돈이 그 브로커한테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돈이.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통 제가 이렇게 카드 같은 거를 받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카드를 쓰다 보면 그 왜 금액을 넣어갖고 주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쓰다 보면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그 카드사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슈퍼 같은 데 가서 써도 얼마 잔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고 확인 안 그러더라고요.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얼마 좀 남아있거든요. 몇만 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카드사가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 낙전 거죠. 수익. 그렇죠. 낙전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브로커 중개 업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큰 저수지에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넣고 이자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또 4개월이 일종의 4개월짜리 어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 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맞아.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일시적으로 25만 원씩 다 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쿠폰 형식으로도 가져가게 되면은 뭐 좀 생활 형편에 따라서 뭐 넉 달 동안 나눠서 쓰시는 분도 있고 잊어버리고 안 쓰시는 분도 잊어버리고 계시고. 또 저 한 20만 원만 쓰고 5만 원 남겨놓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 브로커들한테 간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을 신종 사업이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된. 이게 돈 넣고 그래서 돈 먹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 성남에 사셨으니까 네. 지금도 성남 사십니까? 성남 삽니다. 아, 성남 주민이시네. 이게 네. 이런 네. 코나아이 등 이런 어떤 브로커, 네. 금융 브로커를 하는 일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일부가 경기 동부연합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자금줄로 그 얘기가 간다.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이런 있죠. 지금 지적이 네. 있어요. 아, 돈도 지자체 돈 보조금도 잘 뺏어 먹고 잘 빼먹고 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갖고도 뭐 환경 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야 정말 돈 빼먹는 기술을 진짜 탁월한 것 같고요. 진짜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투명하게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남 시민들이 그 성남 사랑 상품권 좋아합니까? 사실 좀 편하긴 해요. 네, 어떻게 그리고 편합니까? 왜냐하면 네. 그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싸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실 보면 지금 이제도 6% 이렇게 할인율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처음에 막 10%일 때는 보니까
안 쓰는 사람이 바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돌려주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게 내가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어치를 사잖아요. 저희 예, 집에서. 예를 들어 1인당 50만 원씩 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예, 예. 처음에.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안 썼거든요. 근데 50만 원을 사면 내가 얼마를 내는 거냐면 45만 원을 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5만 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페이백인 거잖아요. 이걸 4인 가족 기준으로 딱 사잖아요. 그럼 월 20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 그럼 200만 원어치에서 20만 원을 세금 돌려받는 거예요. 환급 받는 환급 거네.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쓰기는 내가 180만 원을 주고 샀지만 네네. 쓰는 거는 지역에서 쓰는 거 200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심, 환심 없겠지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이거 사용하는 데는 불편은 사용하는 거는 이제는 뭐 앱을 깔아가지고 그리고 네. 처음에는 이걸 이제 지폐로 쓰거나 이랬었는데 이제는 막 앱을 깔아서 그 앱에서 이걸 가지고 다 어디 가나 이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성남 사람 상품권 이 QR 코드가 있어요. 예. 그 각 매장마다 그 매장에서 QR 코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 지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비번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두부를 샀다, 뭐 콩나물 샀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찍어서 그 지불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업체들이 뭐 그 아주 매출이 높은 데는 또 이걸 운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이것에 국민들이 아 이거 되게 좋다, 되게 편리하다 이거에 취해 있는 동안 어떻게 되냐? 뒤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떤 범죄? 이런 거죠. 수수료 남는 거라 수수료. 남는 거. 그렇지. 이 업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아까 뭐 동부연합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성남시에서 뭐 이재명 시장이 뭐 어디 다닐 때마다 그 앞에서 뭐 마술도 하고 뭐 했던 사람이 여기 코너에 뭐 상무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마술 공연했던 사람이 이벤트 뭐 했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김사랑 씨가 이거 가지고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맞더라고요. 봉이 김선달이네. 뭐 이름도 확인하니까 맞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에 연봉도 세요. 상무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들 관리하고 세금 가지고 사람 관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저렇게 저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 이재명, 어대명, 확대명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사실 보면은 돈의 힘입니다.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 지역의 인권 변호사였다가 그렇죠. 인권 변호사. 성남시장으로 왔다가 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까지. 그렇죠. 저도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에 네. 저희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게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지자체에서 막 돈을 준대. 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주부들이 좋아한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먹는 거죠. 그죠. 세금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심을 사는 거죠.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저기 호시절님 말씀하신 거. 돈 네.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드는데 천재군요. 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뭐 고소고발 많이 한 지자체 단체장 유명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쨌든 호의적이지 않은 기자들 기사 쓰거나 이래도 막 바로 고소고발 들어가고 바로 이러니까. 명예훼손으로. 네. 응?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사람도 생긴 거고요. 돈도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금력도 생긴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저 편의점 형아라는 분이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네. 13조 원이 들어오면은 네. 은행 이자로 4개월 동안 거의 아, 2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맞나요? 편의점 형아님 맞나요? 제가 숫자를 잘 못 본 것 같은데 200억인가? 2천억인가? 네. 한 이자 수익만 해도 그 정도 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주당이 법안 발의한 것 좋아요. 일단 왜냐하면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 노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또 뭐 전국 곳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찰로 좀 주면 안 됩니까? 현찰? 네. 왜 갑자기 저 쿠폰으로 주려고 하지? 이거 현찰도 주면 안 돼요. 요즘에 그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은 이거 되게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은 다 이게 지금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빚으로 쌓이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 빚을 1000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1000조. 네?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500억 뭐 500억 뭐 500 얼마 500억 몇 조? 뭐 이렇게 했던 게 400조 400조를 정도인데. 넘게 늘린 거잖아요. 빚을 5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75년 동안 500조였던 빚이 5년 동안 400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다 청년들한테 부담이죠. 그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게 습관화되면 국가 보조금이 저희도 노예가 취하는 됩니다. 거죠. 노예가 저희도 됩니다. 이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 국가 가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40년 전에 쿠폰으로 주잖아요. 네, 식당에 가면 쿠폰, 네, 월급도 쿠폰. 네, 이러니까 집단 농장에 가면 일을 안 해요. 맞아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도 쿠폰 한 장 받고 맞아요. 놀아도 쿠폰 한 장 받으니까 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저하되죠. 그래서 소련 경제가 폭망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싶나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유럽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미국 모델이라든지 한국 모델 이런 것들을 지금 다들 다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 유튜버 이렇게 보시면요. 유튜브 하는 거 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유럽은 심각합니다. 지금. 네, 그 제가 아는 그 전 세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 번씩 유럽 쪽으로 그냥 가서 현지에서 호텔 빌려서 현지에서 렌트카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뭔지를 보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 말씀이 프랑스에 갔는데 잘 가던 기차가 섰답니다. 그래서 왜 기차가 왜 섰지? 이러니까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해서 섰대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병력 투입하고 해서 철도가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돌아가게. 돌아갈 수 있게 네. 해주는데 그 나라는 안 하는 거죠, 아무도? 노동자가 파업하니까 당연한 권리니까 전부 걸어서 그 다음 역까지 간대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야, 이거 좀 어? 그 시민 의식이 투철하다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의식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그죠? 서서히 국가 물류망이 망해가는 돌아가야지. 거죠, 그죠? 나라가.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보조금이라는 어떤 제도에 물들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 국가 보조금 수준에 딱 맞게 사는 거죠. 그게 국가 보조금 노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 거. 그래서 청년들 중에 뭐 아르바이트만 계속 연명하면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조금 받는 것 때문에 일을 하면 또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일을 더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우리 저 댓글 중에 이호준님입니까? 호준이님 25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네.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선별적 네. 어떤 복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 대표가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여기에 취하게 만든 게 열심히 산 사람들도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똑같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럴 듯하잖아요. 열심히 벌어갖고 세금 낸 사람들은 도대체 혜택을 받는 게 없어 나라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더 일을 안 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네. 또 어려운 맞습니다.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복지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러면 거죠. 저 25만 원 주는 거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네. 국회의원들은 안 받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받아요? 25만 원? 이재명 대표도 받을걸요? 네. 992만 원 받던데 이준석 의원 말에 따르면 네. 월급을. 그러면 채워지겠네요. 국회의원들은 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25만 원 이거 그리고 이 25만 원 이야기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열심히 일해서 직장으로 가서 뭐 알바를 하든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 돈으로 13조 원을 만들어요. 네. 그런데 그 돈이 예를 들자면 중개 브로커들의 수수료로 빠진다든지 지금 골드라님 또 이야기하시네. 난민들에게도 준다든지. 맞아요. 난민에게 지금 난민에게 준다는 게 때문에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다 주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자, 뭐 난민들. 근데 나는 사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도 했어요. 30개월. 군대도 갔다 왔고 맞아요. 세금도 성실히 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복지는 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배우자의 뭐 이런 거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형평이 맞지 않다. 이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거 안 되겠는데요? 25만 원 지원법. 그러니까 저 도수기님 네. 말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통령께서 이거는 또 거부권을 대통령 저는 그래도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거부권이라도 있었으니 나라를 지킨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아유 참. 지금 그 대통령 제2요구권 제2요구권이라는 게 다시 다시 가서 논의하라는 거죠. 협의해라 이 네,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 행사죠.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진다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집단 우울감 국민들이 지금 빠져 있구만 무슨 아니 이게 지금 결국 뭐냐면 입법 독주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지금 이게 자기네들이 계속 지금 법을 발의해 갖고 막 지금 막 독단적으로 지금 막 통과시키고 난리가 났는데 예. 결국은 본인들이 막 했었던 것도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거 하라고 뽑아줬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서 막히냐? 대통령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부권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제2요구권으로 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또 거기서 또 제2요구권을 그러니까 제2가 됐어도 결국은 못 넘으니까 3분의 1을 못 넘으니까 이제 또 폐기되고 이걸 반복하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우울증이 왔나 보죠. 지금 사실은 시청자 이것도 여러분 웃기네, 말이 안 되네.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여러분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 초선이라는 사람들이 초선이 71명입니다. 민주당이. 그중에 더민주혁신회라는 급진 좌파가 한 41명 되는데 이 초선들이 갑자기 국회 앞마당에다가 자기가 국회의원도 안 됐는데 아직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왜 천막 쳤냐면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천막을 네.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 아주 패기 있네. 일단은 초선들이 민주당 초선들은 패기 있네. 그만큼 이제 막 어떤 그 자기들끼리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걸리면 바로 표결해서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돼! 라고 생각했겠지? 그랬겠죠. 근데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인 야.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에 지금 다 막혀 간 다 거예요.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 이 언론 인터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의총장과 본회의장에 가서 앉아 있다가 표결하지만 어차피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지 않나. 무기력해진다. 의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져 있다. 왜? 해도 안 되니까. 192명이 아무리 투표해서 법률안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다시 제2요구권을 발동합니다. 다시 네. 한번 협의해보세요.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선 끝났을 때 190석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쪽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사실 야 이거 민주당 독주 또 시작하겠구나 입법 독주. 그랬는데 이게 정권이 그 당시에 21대만 해도 우리가 그 정권을 안 갖고 왔을 때는 맘대로 했잖아요. 예. 근데 딱 정권 교체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도 막을 수가 있네요. 이게 어제 그 동아일보 칼럼을 하나 보면요. 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 정치부 기자 같은데요. 여기 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민주당의 초재선들이 왜 이렇게 나섰나 이 성급하게 안 될 게 뻔한데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네. 지난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대요. 민주당에. 네, 그랬죠. 총선 다음 날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 총선 때도 180석 줬는데 뭘 했냐? 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셨는데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초재선들을 많이 부추기는 거지. 그치. 이거 막 부추긴 거죠. 정상적인 의정활동, 합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선배 정치인이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되는데 야 더 싸워 이것만 가르치는 이런 저 선배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 배지 달았으니까 막 나가도 돼 이거 아니에요? 막 나가 괜찮아. 이제 192석인데 뭐 이러니까 지금 3개월 만에 아이고 지쳐가지고 엔진 과열돼가지고 지금 엔진 퍼지게 생겼어. 왜? 진짜 아무리 엔진을 아이고. 돌려도 차가 안 가네.
그렇죠. 막혀서. 막강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브레이크가 밟으니까 그냥 못 가는 거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 기가 막히게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입법 참. 폭출한다고 그거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이실 거예요. 이게 부담이죠. 뭐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 어쨌다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또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막 발의를 해놓고 입법 통과시켜놓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또 막 뭐라 그래.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하는 건데요. 다수결로 국회 법률안 발의해서 통과시키죠. 네, 그럼 대통령실로 가서 거부권 행사되죠. 네, 다시 국회로 와요. 맞아요. 그럼 투표 또 하죠. 네, 안 되죠. 그럼 법률안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이 그렇죠.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맞아요. 비효율적인.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제 맥이 빠지나 보네. 그렇죠. 이게 3개월 해보니까 어. 처음에는 막 신이 나서 했죠. 특히 법사위에 정청래 앉혀놓았죠. 그러니까 뭐 법안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신속 통과.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언론 장악하려고 또 과방위에 최민희 앉혀놨죠. 이러니까 야 이렇게 가면 우리가 쌍두마차로 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게게 다 할 줄 알았겠죠. 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겠죠. 윤석열 아유 김정숙님 1대 100으로 킹 윤승. 아, 그러네요. 1대 190 몇 명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보면 본인들이 법안 발의한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걸 무리하게 막 하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보면 까면 깔수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는 거 보면 본인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최상병 특검 이야기하면은 끝이 네. 없는데요. 경찰이 그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저 공수처가 외압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지금 아스팔트에서도 집회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 좌파들 집회 잘 됩니까? 지금 안 되죠. 어?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 갑자기 김규현 변호사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JTBC 가서 녹취록 뭐 음. 이러면서 제보를 하고 부추기고 결국 무리수를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억지로 그러니까 하려다 보면. 또 자기는 박정훈 수사단장 변호인이고 네. 또 민주당에 가서 장경태 만나서 속삭속삭 거리고 이래서 한번 윤석열 정권 탄핵해보려 했다가 지금 자기 맞아요. 신분이 정체가 탄로나는 바람에 그렇죠. 지금 상당히 지금 아마 지금 더 그 민주당에서도 거리 둘걸요? 거리를 두고 네. 그 다음에 그 단톡방에 같이 있었던 이모 씨, 송모 씨가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김규현 변호사를. 아, 진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아, 그 4명 있던 단톡방에 있던 그래요. 사람들이 또. 그 아이고. 녹취록을 저 JTBC 갖다 주는 바람에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치. 명예훼손 됐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어? 아, 오로지 이게 머릿속에 내부 분열이 일어났구나, 또. 그렇죠.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민주당에 근데- 잘 보이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미국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부권 635회. 아, 그러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14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14번. 14번? 루스벨트 대통령 635회.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414회. 네. 비교적 최근 부시 대통령이 12번. 네. 오바마 대통령도 12번. 도널드 트럼프 10번.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아,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임기 다 끝난 것도 아닌데도 11번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 아니, 그리고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이라도 안 하면 지금 국민들 민생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쟤네들은 국민들 민생은 입으로만 얘기하고 뒤로는 자기들 실속 챙기는 거. 이게 지금 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저희 오늘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도 카드뉴스 나간 거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25만 원 지원법, 음. 노란봉투법, 대통령이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아마 네, 이런.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은데 김영희님 혹시 여자분 누구예요?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제가요 이 바닥에서 그냥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죠. 네. 제가 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제 그 총리가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뭐 25만 원 지원법, 네. 그 다음에 방송사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네. 뭐 등등이 다 제2요구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네, 휴가 다녀오시면 어. 네. 아니면 휴가 중에 저 사인해도 됩니다. 네. 휴가 중에 뭐 휴가 중에 요즘 다 이 휴대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그러니까 휴가 중에 사인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법률안 발의하고 말이죠. 뻔히 거부권 행사할 게 예상이 되는데 왜 법률안을 네. 발의하냐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지.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그냥 그거지 뭐. 뻔하지 뭐 뻔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이제 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울감이 왔다는 걸 보니까. 이 저 음.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우울감이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예정자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토론에 나와가지고 토론에 뭐 이상한 소리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빨리 만나고 싶다고 왜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대요? 응? 갑자기 왜 그러죠? 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도 없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본인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건 야당 대표로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건 결국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만났다. 내가 그래서 이 대통령 지난 4월에는 사실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이 만나줬어요. 총선 끝나고. 근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혼자 막 한참 떠들었대는데 적어온 거 막 읽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대통령이 또 다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들어준 게 없으니까 빈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기 입지를 좀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뭘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림 투샷 하나 찍고 싶은 거겠죠. 네. 토론회에서 뭐 토론회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아니, 누가 좋아하는 줄 알겠어. 야, 참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왜 만나고 싶어 할까? 아, 우리 이거 저기 이 사람의 이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돼.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상당히 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재명 지사가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뒤에서 어떻게 무슨 또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시계 혹시 몰카 달아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최재형 목사 녹음? 호소인처럼 여기 몰카 달아가지고 녹음할 수도 있어. 녹음할 수도 있고. 자, 이재명 당대표 예정자가 아유.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이 되면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좀 기소된 재판, 그렇죠.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로 맞습니다. 기소된 재판 1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아, 좀 판결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들 난리예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이 나면 벌금형 또는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 또는 뭐 구속될 수도. 그쵸.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렇죠. 되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나? 그 뭘 또 딜하고 싶은가? 어?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대표 만나는 것도 예정자가 무서워.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걸 보면 참 정말 특이하다. 그렇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누구는 한간에 그러더라.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네. 더 자리를 확고히 할 거다. 네. 아니, 확고히 하면 뭐해? 사법적 리스크가 잔뜩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또 9월 또 생각나요. 저희 유창훈 판사가 그냥 그때 법정 구속 시켰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이번엔 좀 되풀이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번에 정말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게 이 사법부입니다. 정신 저 똑바로 차리고.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님 잘 계십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아, 배승희 변호사를 왜 디스하죠라는 건 무슨 소릴까요? 이거 댓글을 제가 다 맥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우리 댓글러들끼리 너무 싸우지 마시고 아, 네. 아, 여기 댓글로 방송에 집중했어요. 방송에 이영풍 박소영에게 집중했어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배승희 네. 배승희 변호사 방송에 나온 줄 알았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8월에 폭염의 계절이 지나면 네. 9월 중순에 이번 9월 중순에 추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아주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질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를 해줬던 이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여러 지금 얽혀있는 맞습니다.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제대로 수사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뭐 죽어있는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 지금 여의도의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지금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해서 정의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3년이나 남아 있기 3년 때문에 가까이 남았죠. 네. 3년 동안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면은 한 100번은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4번 정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수가 계속 저렇게 돼 있는 수가 꼬이는 거죠. 상황에서는 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자기들이 거죠. 저렇게 꼼수를 뜨면 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635회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 이름을 알았는데 이렇게 600몇 번을 했는지는 오늘 알았네. 당시에 뭐 야당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저는 행태를 벌였겠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네, 참 이 제도를 잘 만든 잘 것 만든 같아요. 거죠. 이게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마구 행정부 권한이나 사법부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막강하네요. 네, 막강합니다. 그리고 뭐 요 중간에 잠깐 딴 얘기를 좀 하면 민주당이 집단 우울감에 빠진 것도 이 청문회 167시간 동안 소득이 없었던 거잖아요. 방통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 어젠가 또 줄줄이 어디 갔죠. 방통위를 또 갔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그 과방위 최민희 과방위 버스 타고, 원장하고 네. 그 민주당 등 야당 그 방송통신위에 가면 뭐 합니까? 어? 현장 네. 가면 뭐 나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증인 참고인들을 불러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자기들이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맞습니다. 실패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 탄핵 소추 넣어서 지금 직무 정지됐잖아요. 맞아요. 그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이 혼자 했는데 그거 하면 뭐 하냐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뭐 엄청 당당하게 당당히 딱 이야기하는 대응하시던데요. 우리 과방위 직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시면서 아주 뭐 본인들이 뭐 여기가 무슨 청문회장이냐는 거죠. 그렇지. 완전 무슨 협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김태규. 이걸 무슨 본인들이 상전이에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막 그냥 막 배지 달면은 야. 달면 어깨 뽕 들어가는지 상전인 줄 착각하시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세상이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누구예요? 김현? 김현 간사. 거기는 원래 그 갑질하는 게 아이고 그 택시 기사 잘 있는지 모르겠네. 대리기사. 대리기사, 네네네, 대리기사. 대리기사분한테 그렇게 했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과방위 인사청문회 그 가서 이틀 연속으로 한 8시간 정도씩 앉아 있었는데 제가 네. 이렇게 질의하는 걸 보면 일단 증인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 것처럼 그니까요.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 발언을 마구 해요. 함부로. 네. 어? 그 태도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상의 장관 후보자도 사상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심 사상의 자유가 있거든요. 거기 대놓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요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되니까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둥.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않으니까. 네, 막 호통치고 소리 지르고. 사실 그 뇌구조 이상하다는 그 이야기도 최민희 과방위원장 제가 발언을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인간 개조론을 아주 신봉하는 자들인데 네, 네, 사람들 집단 농장에 넣어가지고 공산당이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어. 이런 권위주의 의식이 쩔어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온전히 존중을 해줄 줄 알아야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존중은 전혀 없어요. 존중 없어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그 박준건 의원한테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다 와서 잘 모르는데 민주주의 잘 이해도가 떨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혐오만. 아니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 지금 정말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인데 본인은 뭐 그럴 수 있는 용기나 있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한테 그것도 젊은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야 진짜 망신스러워 죽겠어 대한민국에. 박준건 의원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열심히 살고 있고 ICBM 개발하러 온 사람이라고. ICBM 뭔지 알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인재가 지금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것도 과학기술. 네. 과학기술위원회. 실력으로 보면 본인도 보다 한 수인데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배지 달았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 발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제 꾀가 넘어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